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5월 8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2건, 단신 3건, 그리고 오늘의 명상은 사랑을 주제로 하는 속담과 명언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Federal Funds Rate를 50bp 인상하고 자산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4월 중 미국의 고용이 예상보다 많은 42만 8천 명이나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도 단신 3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현황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최근 러시아 경제 동향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면서 서구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의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Fed raise rates by half point, starts balance sheet reduction June 1st. 로이터 통신 보도 보시죠.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Federal Funds Rate는 종전 0.25 내지 0.5%에서 0.75 내지 1%로 인상되었습니다. 50bp 인상은 22년 내 처음으로 높은 인상입니다. 높은 물가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빅스텝을 내디딘 것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6월과 7월 FOMC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하였습니다. 각각 50bp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향후에 두 차례나 50bp 금리 인상 예고하는 것은 페드의 관례에서는 예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시중의 일부 나도는 75bp 인상설은 FOMC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게 수요일 주가 폭등의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페드는 6월 1일부터 연준 자산 축소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는 매월 475억 달러씩 자산을 매각하는데요. 국채 300억 달러, 그리고 MBS 175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이 금액을 배로 늘려서 매월 950억 달러를 자산 매각을 하는데 국채 600억 달러, MBS 350억 달러를 매월 팔게 됩니다. 향후 2 내지 3년간 약 총 3조 달러어치의 자산을 매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총 자산이 약 9조 달러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의 3분의 1을 매각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50bp 금리 인상이 빅스텝이지만은 그보다는 이 자산 축소 조치가 더 큰 빅스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의 직후에 발표된 FOMC 스테이트먼트에서는 미국 경제가 금리 인상 수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미국 경제가 소비 지출, 설비 투자, 고용 모두 호조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하더라도 리세션 우려는 낮다, 이런 얘기죠. 빅스텝으로 인해서 시장이 충격을 많이 받을까 봐서 좋은 얘기를 해준 거죠. 금리 인상 당일의 시장 반응은 아주 주식에 긍정적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스테이트먼트뿐만 아니라 75bp 인상은 거론되지도 않았다는 얘기 등이 호재로 작용한 거죠. 금리를 인상하였음에도 국채 수익률도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시장은 완전히 반대로 나타났죠. 참고로 지난주에 중앙은행 금리를 인상한 국가들이 많았습니다. 영국, 호주, 폴란드, 체코, 브라질, 사우디, 바레인, 쿠웨이트, 아이슬란드, 인도 등이죠. 영란은행의 경우 작년 말 이래로 4연속 25bp 인상을 했습니다. 지난 5일 5일 목요일 인상 때는 위원들 중에 50bp 인상 주장도 나왔죠. 미국의 빅스텝 영향으로 앞으로 다른 나라들도 물가 압력 억제, 그리고 자본 유출 방지를 위해서 금리 인상을 더 빠르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터키는 물가가 70% 넘게 상승했지만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의지로 금리 인상을 계속하지 않을지 좀 궁금하군요. 정치가 경제를 망친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America added 428,000 jobs in April. CNBC 뉴스 보시죠.
4월 중 미국의 고용이 예상보다 많은 42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12개월째 40만 명을 상회하는데요. 다만 최근 증가 추세는 다소 둔화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에 월 평균 20만 명 증가에 그쳤다는 데 비하면 대단한 거죠. 4월 말 현재 미국의 총 취업자 수는 1억 5,810만 명인데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팬데믹 직전 수준에 거의 도달하였습니다. 실업률은 3.6% 최저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지난 50년 이래 최저가 3.5%입니다. 거의 최저 수준이죠. 마찰적, 자발적 실업을 빼면은 거의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업종별 고용 동향을 보면은 좀 전에 여가 및 접대업 위주로 많이 증가하다가 이제는 제조업이나 기타 업종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다행이죠. 경제활동 참가율은 62.2%인데 지난 3월보다는 0.2%포인트 하락했지만은 그래도 현저한 수준입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도 전월 대비로는 0.3%,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5.5% 상승한 수준입니다. 임금 상승률은 높은 편이지만 물가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제 소득은 감소한 거죠. 4월 고용 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강한 노동시장을 보여줬다는 점, 그러나 흑백 간 그리고 남녀 간의 차등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고민이 커졌죠. 고용 호조는 좋지만은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물가와 고용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페드는 우선 물가 안정에 치중해야겠죠.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입니다. 세계 확진자 수는 5억 1,395만 6천 명으로 전주 대비 0.7%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누계는 624만 9,700명으로 전주 대비 0.2% 증가하였습니다. 확진자 증가율은 7주 연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증가율도 6주 연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0.2%까지 내려왔네요. 탑 12 국가별 확진자 순위도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 순위가 변동이 없이 미국, 인도, 브라질,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 한국, 이탈리아, 터키, 스페인, 베트남 순입니다. 한국이 탑 12 밖으로 밀려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단신은 최근 러시아 경제 동향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다 서방의 많은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경제가 많이 악화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실상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은 생각과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제 성장률을 보면요, 러시아 경제는 작년에 4.7% 성장했습니다. 재작년에 바이러스 사태로 마이너스 2.7% 역성장에 대한 기저효과도 있지만 그래도 성장률은 괜찮은 편이죠. 전쟁이 시작된 올해 1분기의 성적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만큼 악화되었을지 궁금하군요. 경상수지는 석유 가격 상승에다가 가스 가격 상승까지 더해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지난 1분기 중에 경상수지 흑자가 582억 불에 달했습니다. 둘째로 루비로와의 환율을 보면요, 지난 주말 현재 1달러 대 66.5 루블합니다. 전쟁 전인 작년 말에 75.5 대비 12% 강세입니다. 전쟁 직후 약 일주일 동안은 루블화는 거의 폭락했죠. 가치가 반토막 났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가치가 그전보다 더 높아진 거죠. 조지 소로스가 루블화 약세에 투기했다가 손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아마 여러분도 예상 밖의 환율에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리고 애완 보유고를 보면요, 러시아는 3월 말 현재 6,068억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 6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최근 2개월 상당히 감소했지만 그래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미국의 제재로 외환보유고를 쓸 수 없는 게 지금 탈이죠. 소비자 물가는 급등하였습니다.
지난 3월 중에 전년 동월 대비 16.7%나 상승했죠. 전쟁 탓이죠. 그런데 실업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중에 4.1%네요. 다음으로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보면요. 지난 전쟁이 나자마자 루블화가 급락했기 때문에 3월 18일 날 9%에서 20%로 기준금리를 올렸죠. 그 이후 루블화가 안정되자 그 직후 루블화가 안정되자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두 번이나요. 현재 14%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서구의 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많이 나빠졌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표상으로 보면은 러시아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구 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피해를 입지만 그보다는 유럽 경제가 더 피해를 입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참고로 세계 외환보유고 탑10 국가로 보면요. 1위는 중국입니다. 현재 3조 1197억 달러를 갖고 있는데요. 최근 위안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자 위안화 가치 하락을 저지하기 위해서 보유고를 많이 썼습니다. 한 2천억 달러 줄어들었어요. 2위가 사우디, 3위가 일본, 4위가 스위스, 그리고 5위가 러시아, 6위가 인도, 그 다음이 싱가포르, 그 다음 8위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브라질, 독일 순입니다. 한국도 최근 원화가치 절하를 막기 위해서 외환을 조금 썼죠. 네, 세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지난주 미국 금융시장은 연준의 빅스텝에 대한 엇갈린 평가로 시장이 왔다 갔다 했죠. 앞으로는 그 금리 인상 6, 7월에 50bp 그리고 연준 자산 매각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주에는 경제 지표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수요일 날 발표되는데요. 현재 예상은 3월의 8.5% 상승보다는 약간 낮게 놓을 것 같다고 하네요. 따라서 3월이 물가 정점이었다는 얘기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향후 시장은 금리, 특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소지가 있다고 하네요. 지난 주말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3.142%까지 올라갔죠. 한 전문가는 Bond market is calling to tune here 라고 얘기하네요.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을 결정할 거라는 거죠.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라며 사랑을 주제로 한 오늘의 속담과 명언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인 만큼 가족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내용을 많이 실었습니다.